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유일무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헌재까지 가는 경우도 헌법 소원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헌법 소원은커녕 그냥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가 않은데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헌재 결정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그리고 또 정치가 결정되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누가 이런 거를 지금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긴요? 당연히 민주당이 만들 거죠. 툭하면 그냥 탄핵을 갖다가 하고 자기를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도 7명 가까이나 탄핵을 시키겠다 이 난리를 치고 앉아 있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하루 근무했는데 하루 같은 경우도 24시간 근무했다라고 볼 수도 없죠. 그렇죠? 근무 시간만 따지면은 그리고 또 인수인계 받고 이런 거 따지면은 한 3-4시간밖에 근무를 못 했는데 그 3-4시간 근무한 거를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지를 않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탄핵으로 지금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헌재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도 결정이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특히나 이제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진보 중도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헌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더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진짜 똥줄이 탈 수밖에 없다. 똥줄이란 말은 너무 좀 저급한가요? 네, 민주당 비유하기는 적절한 표현이죠. 똥줄이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헌법재판관이 누구였냐? 정정미 재판관이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의 얘기는 일단 이거였죠. 국회 측, 즉 민주당 측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유념해달라. 이 말은 이제 다르게 해석할 게 없는 겁니다. 이준석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달라고 그렇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놨는데 니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지금 건덕지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유념 좀 해달라. 뭔가 좀 바꿔오든지 또 탄핵이 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좀 찾아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와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건 100% 각하가 된다. 이건 아예 그냥 기각이 되는 거야 당연지사인 것이고 각하까지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유로 똑같이 만장일치로 탄핵이 기각했던 케이스가 있죠.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도 진보 중도 쪽에 계시는 분들이 4-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에 대한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미 지금 헌법재판관의 얘기만 듣더라도 일단 기각이 될 게 확실실해 보이는데 요때 지금 보니까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도 더 했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좀 놓쳤었는데 이건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영배 재판관은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민주당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2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거를 방통위 회의를 하고 의결할 수가 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 의사 정족수 이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의사 정족수가 법률상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거나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입법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그 입법자가 무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조금 무능하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고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의사 정족수 몇 명이 도대체 최소한으로 있어야지 회의를 갖다가 열 수가 있고 안건까지도 의결할 수가 있냐? 이 의사 정족수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 이유는 뭐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이냐? 애당초 방통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방통위는 5인 체제가 맞지만
2인이 요청하면은 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라고 방통위 관련법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혼자만 있더라도 그거를 소집할 수가 있고 2명만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명 이상이니 4명 이상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문영배 지금 이제 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얘기 뭐 들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정미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손을 그었고, 문영배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는 2인 방통위 취재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볼 게 뭐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유일한 거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뭡니까? 그 회의록. 회의록을 뭔가 뒤져가지고 뭔가 탄핵이 될 만한 건덕지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불가능하게 지금 됐죠. 누가 이렇게 회의록 같은 거를 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아니 2명을 남겨놨으면은 2명 일단 그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 회의록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해서도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이라면서 회의 여는 게, 그렇잖아요. 2명을 가지고 회의를 여는 게 불법이니까 회의록을 열기 위한 그 회의를 또 여는 것도 불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2명만 가지고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했는데 한 명 지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냥 직무정지를 해놨잖아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직무대행 한 명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회의를 엽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민주당이 완벽하게 박탈을 시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라,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더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지금 정정미 재판관의 얘기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지금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코미디죠. 아니 지들이 일단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 자체를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내놔라, 이유를 찾겠다, 너네가 이유를 내놔라, 이게 지금 뭔 개떡 같은 짓입니까? 진짜 막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지금의 이제 그 헌재 구성을 봤었을 때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정미 지금 재판관도 그렇고 문영배 재판관의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명, 이제 그 뭐 소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명이 이제 대법원장이 뽑게 되고요. 3명은 이제 국회에서 뽑게 되고,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333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은혜 재판관이 있어요. 이은혜 재판관은 이제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은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게 20일이고, 이때 지금 이은혜 재판관의 그 목 같은 경우는 누구의 몫이냐? 대법원장 추천 몫입니다. 대법원장 지금 추천 몫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치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재판관이 임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누가 지금 될 거냐면은 김복형 후보자가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김복형 후보자가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앞으로의 또 헌재의 구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복형 지금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사실 뭐 후보자긴 합니다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거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딱 얘기했던 게 뭐냐?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셨어요. 김복현 지금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탄핵 심판이 무더기로 각하나 기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데 동의하느냐? 제일 중요한 지금 관점이겠죠, 그렇죠? 아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지금 탄핵 소추안을 계속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있는 중인데, 무더기로 지금 각하나 기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남아 있는 것들,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됐거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됐거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하루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동의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김복형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먼 줄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미 진보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9대0으로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는 마당에 김복형 지금 헌법재판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17일 되게 된다면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세 재판관 같은 경우도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종석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이지만 이영진, 김기영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0월 17일까지 해가지고 중도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3사람이나 교체가 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상식적으로 더더욱 공정한 헌재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복형 지은 재판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펜앤마이크랑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탄핵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탄핵 발의부터 해놓고 탄핵할 증거를 찾겠다면서 방통위에 들이닥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통위 직원들을 독촉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이 자체로 그들에게 탄핵할 증거가 없었다라는 뜻이다. 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야당이 내놓으라고 했던 회의록도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쥐들이 방통위를 지금 1인 체제로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나 되냐? 하나도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힐 뿐이죠, 그렇죠? 최대한 일단 헌재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상식에 맞게끔 그리고 공정하게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미 김복형 재판관 후보자가 강조를 했으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꿈꾸고 있는 헌재 마비가 됐거나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이미 헛개비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도대체 이제 남아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 남아있는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